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또 주민총회 동의서 진구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이버 제 블로그에다가 일단 자료를 올려놓고 그 자료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제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써놓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블로그에 뜨네요. 보니까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이렇게 떴거든요.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제 블로그가 뜨죠. 제 얼굴도 이렇게 나오고 블로그도 뜨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몇 편 올려드렸던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동의서 진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이제 비례율이라든가 또 뭐 사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그림이 잘 나오려면은 어떤 토지에 있는 빌라, 넓은 빌라를 사야 수익성이 높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먼저 올린 동영상에 그래도 꽤 많이 올린 거로 좀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좋은 정보 공유 방송 여기 공유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다 빼고 실무적으로 동의서 진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그 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제가 보고 겪고 와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글로 간편하게 정리해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곳 부천시 원정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의 재건축 사업장에 2개, 3개의 정비 사업체가 몰려들어 서로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를 먼저 하여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실제로 요새 그렇거든요.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정비 사업체라고 하면은 뭘 말하냐면은 조합이 설립돼서 이제 설립되기 전에 조합 추진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조합이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조합을 설립까지 해놓고 그러고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거기서 또 조합하고 같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시행업체가 시공까지 떠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커넥션이 연결된 고리가 뭐가 있냐면은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소규모 뭐 100세대 이하 또 100세대가 좀 넘는다든가 이렇게 작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닥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임원을 하거나 조합장을 하는 것보다는 시행업체가 들어와서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까지 주로 그 사람들이 시청을 드나들면서 관공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조합장, 조합임원들하고 친해지게 될 수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좋은 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금상첨화인데 또 그렇지 않고 그게 또 뭐 좀 약간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제 또 그런 거를 또 바라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여기서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뭐 그렇다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개, 3개 업체에 몰려들어 가지고 시행업체가 서로 막 그 동의서 진거로 다니고 자기들이 기득권 잡아서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사업권 따내려고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막 동에서 얻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입주민 입장에서 이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입주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누가 동의서를 진구하는가는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동의서를 제출하고 80% 이상 동의를 완성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조합이 설립된 후 이를 관장할 조합장 및 임원들을 어떤 사람으로 뽑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가로주택 소규모 사업의 진정한 주체는 오로지 주민들이 만든 자신들의 재건축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장과 임원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갖추고 선천적으로 정직한 심성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내서 조합 임원을 맡겨야 하면 당연하겠지만, 곁들여 제 경험을 말씀드려보자면 조합 임원 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언변술이 매우 좋고 순간순간 잔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임원 선택에서 가급적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 이 정치판에 가도 이런 사람들 많고요. 하여간 뭐 자기 이권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챙겨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꼭 나서서 뭔가 한다고 그러고 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 뭐 뒷말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언변술을 막 능수능란한 사람들은 제 인생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제가 좋은 거, 뒤에 가서 좋은 거 본 거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능란한 언변자보다는 이 재건축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서에 능한 사람들을 임원으로 뽑아놔야 조합원들의 이권이 잘 지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문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거든요. 무슨 뭐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행업자, 시공업자랑 협상할 수도 있는데, 그거 표준 그 시방서인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맡아서 그 조합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지, 막 말 잘하고 막 무슨 뭐 경험 많다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뽑으실 적에 그 저기 잘 서로 그 이제 호선으로 뽑잖아요. 보면은 누가 누구 추천도 하고 이러고 할 적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저는 뭘 이제 거기 참석을 안 할 것 같아요. 뭐 총회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항상 저는 나서는 거 싫어해가지고 항상 나서지 않고 그러는 성격인데, 하나의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총회를 할 때 총회에서 그 선출을 하는 사람들을 그날 선출해가지고 완전하게 임원이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합장 한 명이면은 후보군을 뭐 한 5명 정도 만들어 놓고, 뭐 또 뭐 총무도 한 5명 정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 명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그리고 한 열흘쯤 뒤에 그 사람들을 다시 모여서 조합장 뽑고, 총무 뽑고, 뭐 감사 뽑고, 임원 뽑고, 대의원 뽑고, 이런 거를 한 열흘쯤 뒤에 가서 하게 되면은 별의별 그 소문들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나쁜 행실들이 한 사람만 알고 있었던 게 그 사람이 말을 하물어내가지고 여러 사람 돌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해야 되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그날 가가지고서 뭐 모여가지고서 누가 추천해가지고 막 손들어서 뽑아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꿀 수 없어요. 쉽게 한번 바꾸고 나면 정관 만들어지고 나면은 총회에서 진짜 웬만큼 해가지고는 뭐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 뽑을 때, 그때 그날 당일날 다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후보군들을 몇 배수로 해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뭐 2차 또는 3차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평소에 나쁜 짓 했던 사람들 아마 다 스스로 탈퇴할 겁니다. 보면 창피해서. 그리고 정직한 사람 뽑아놓고, 또 전문성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성실하고 문서에 능한 사람들 갖다 앉혀놓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문서에 따라서 잘 찾아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저주저리 떠들고 있는데, 또 한번 다음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잘하고 순간순간 잔머리 잘 돌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작은 빈틈 하나만 나타나도 금세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수단이 있어서 매우 탁월한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살아본 인생에서 저 이런 걸 많이 봐왔거든요. 시행시공업자들 역시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주구로 삼아 자기들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룰을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그 손해를 전체 조합원들이 입게 하는 사례를 우리는 뉴스 등을 통해서 종종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나쁜 짓 너무 심하게 하다가 많이들 잡혀갔대요. 그런 사람들 조합장 하다 보면 횡령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잡혀갔거든요. 잡혀갈 정도가 됐으면 굉장히 많이 해먹은 거고, 그래도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이권이 있는 것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조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억, 300억 공사에서 한 사람이 조금 가져갔다 그래서 뭐 큰 문제될 건 없다고 저도 보지만, 그런 정도가 아닌 아주 그 심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주로 보면은 언변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문서에 능한 사람도 그럴 수 있겠죠, 보면은. 근데 뭐 실제로 보면은 문서에 능한 사람들을 하고, 이 문서로다가 모든 것을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도 다 들통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 관리 철저히 잘하는 거, 이런 거를 아주 중시해서 조합장 임원을 뽑는 것,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조합장 임원을 잘 뽑는 것이 사업 80%는 성공한 사람이 된다고 봐도 될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조합장 임원 및 임원들을 잘 선정해 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능력 있는 재건축 조합장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업체를 골라서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으니 굳이 지금처럼 굳이 재건축 초기 단계의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에 대해서 인색하게 행동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 지금 동의서 써주고 나면 뭐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고 뭐 그렇게 막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다 봐서 동의서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총회에 그때 가셔가지고 조합 설립하기 직전에 그때 가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들 다 하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 메모하셨다가 그날 가셔서 잘 써먹어서 본인들의 그 이권을 챙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을 잘 뽑는 거거든요. 사람 잘 뽑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날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후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열흘 뒤, 뭐 보름 뒤 그때 다시 총회에서 확정적으로 뽑는다든가 그때 또 한 번 더 뒤로 미룬다든가 하게 되면은 진짜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평가 자료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 평가 자료를 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람 뽑아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 조합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나 중요한 내용은 현재의 내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얼마 정도로 평가됐으며 재건축 완공 후 몇 평짜리 아파트를 얼마의 분담금을 내고 들어가는가가 핵심 관점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재건축하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재 내 낡은 주택을 얼마로 쳐주는 것이며 두 번째로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내 아파트 내놓고 추가로 분담금을 얼마를 내는가를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업자는 이 주민들 설명할 때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낡은 주택의 값어치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 이게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 걸 얘기해 줘야지 무슨 뭐 철거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 이주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스터디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들한테 결국 어렵게 말해서 혼동을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목적을 채우려는 그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시공업체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역시 투명하게 우리는 얼마의 토탈 그 공사비가 들어가고
건축 용적률이 몇 프로가 나오니까 몇 채 집을 질 수가 있고, 주민들이 원할 적에 작은 집을 짓게 되면은 뭐 몇 채를 더 쪼개서 더 질 수가 있고, 큰 집을 원하면 그만큼 집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상가는 몇 채가 나오고, 그 상가를 얼마에 분양할 적에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됨으로 해서 그 수입을 다 합치니까 얼마가 되니까 그 분담금을 몇 평을 받을 때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서 믿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게 안 하고 뭐 두리뭉실하게 무슨 뭐는 얼마 들어가고 뭐는 얼마 들어가고 복잡한 얘기 잔뜩 나열해 놓고 나면은 일반인들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건축 설계에 의한 용적률이 윤곽에 드러나면 아파트 평당 공사비를 일반적인 건축 자재를 사용했을 때 얼마를 제시하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은 용적률이 정해졌을 때 이미 80 내지 90% 정도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보면은 이 용적률에 의해서 그 아파트의 수익성이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조합원 및 조합장 임원들이 해야 할 일은 조합원 총회 때 일반 조합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해야 할 수 있는가이며, 진짜 운이 나쁜 조합은 임원들과 시행시공업체의 결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경우의 수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거 사실 이거 진짜 제가 여기서 이 말하기도 굉장히 저도 조심스러워요. 보면은 이게 뭐 이런 거를 제가 실제로 발견하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반드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게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제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분들도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막 뭐 이렇게 시행업체가 와서 열심히 일들을 하시고 또 경쟁이 붙고, 그 다음에 거기 그분들과 협력해서 그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입주민들 이런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 다 전체 입주민들 조합원들의 그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그분들한테 고마운 것이지만, 행여라도 다른 마음이 있어서 이런 걸 하신다 그런다면은 이런 것들은 입주민들이 철저히 감시해 가지고 이런 것들 잡아내서 이익이 공동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수 있게끔 잘들 해야 되고,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총회나 회의 때 뭐 그냥 위임장 하나 던져주고서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은 자기들의 그 이득을 다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꼭들 시간 내셔서 참여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해도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매우 심하지만 않다면 재건축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경제적 결과치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사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참 재밌는 게, 이게 일단 해서 준공해가지고 입주하게 되면은 누가 얼만큼 비싸게 공사를 해먹고 가든, 또는 뭐 누가 얼만큼 떼어먹었든 진짜 최종적으로 그 재건축 옆에서 안 한 사람들보다 한 사람들이 훨씬 이득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훈장 줬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게 좀 해서 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으면 나쁜 겁니다. 분명히 나쁜 건 나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재건축을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거.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은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라는 그런 것과 같은 얘기 같아요. 즉 본전치기 장사는 없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득을 챙겨가는 것인데, 조합 측이 유능하고 청렴할수록 조합원들은 이익은 커질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하나를 공짜로 얻으면 두 개를 더 노리려는 심사가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잘 뽑아야 국력이 향상되고 가장이 성실해야 가장이 튼실하듯이, 재건축 사업 역시 조합장과 임원을 잘 뽑아야 수익이 좋아지는 것이니, 일반 조합원들도 총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신의 재산권을 잘 관리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재건축 조합 설립까지의 동의서 제출은 누가 주도하던 일단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조합원 총회 때부터는 적극적인 참여로 재건축 내용에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거 좀 이렇게 해서 많이 알아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많이 알고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일을 체크하면은 조합장이나 감사 이런 분들이 자기들도 책망 듣기 싫어서, 어차피 그분들은 급여가 나가거든요. 보통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월급이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급여 받고, 그 제가 활동안에 또 뭐 2년, 3년 동안 월급 받으니까 꽤 받는 거죠, 이분들도.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이러는 분들이니까, 좀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가셔가지고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은, 특히 조금이라도 자기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관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여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공업자를 선택해야 할지,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분담해야 할 분담금을 적게 또는 많이 나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조합장과 조합 임원 그리고 감사 뭐 총무 이런 분들이 똑똑하면은 먼저 그 시행을 주도했던 사람한테 반드시 그 시행권을 줘야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수고했다고 뭐 수고비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그건 역시도 그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시행업자와 다른 시행업자 똑같이 자유경쟁 입찰 통해서 하고, 비슷한 조건이 제시가 됐다면 그 열심히 일한 그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당연한 거라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동의서를 증거로 다니는 업자들과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시행업자 및 임원이 된 것으로 단정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할 내용이 그런 것이지 자기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값이면 다 옹치 말했다고 그들이 격에 맞으면 당연히 그들을 선출해야겠지만, 기득권을 앞세우려는 기미가 보이면, 잘못된 오타가 났네요. 기미가 보이면 입주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거. 선동자들은 장밋빛 계획안을 들고 와서 일단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다가 입주민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나서서 그들이 배포한 문서상의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하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애매한 대답을 하던가 또는 나중에 대답하겠다는 식으로 대하는 업자가 있다면, 그런 업체는 총회에서 우선 배제 대상 업체로 제껴놔야 합니다. 즉 말장난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나중에 이 장난들 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말장난하는 사람들 우선 감점을 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입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고, 게다가 이런 업자들을 두둔하려는 일부 조합 임원 등의 기미가 보이면, 임원 중에서도 이미 한패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두둔하고 편애하고 그런 사람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조합은 이미 부패 시작으로 인해 배가 서서히 산으로 올라가려는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섞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다면은 임원과 조합장 등은 조합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진짜 물론 뭐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보면은 트집 잡는 경우는 그거는 말 그대로다가 트집 잡는 건 누가 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트집 잡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올바르게 얘기하는 거라면 반드시 협조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요즘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지역은 원정동 가로주택 사업구역 중에서 법 적용 최고 용적률 적용받을 수 있는 곳이고, 상권 또한 매우 좋아서 사업 수익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 재건축 정비업체들이 서로 정비사업 용역을 맡겠다고 밤이고 낮이고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는데, 그들 세 군데 업체 설명회를 모두 참석했던 본인 견해를 이야기하자면, 그들 생각은 전체 소유자 80% 동의를 받아내는 순간 그들이 정비업체대로 선정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의서
진구에서 80% 완성했으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정비업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착각입니다. 재건축의 주인은 조합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일부 소유자들 중 그들의 입장에 서서 동의서 진구와 조합을 추진했던 몇몇 입주민들은 당연히 조합장 임원으로 정해놨다는 묵시적인 느낌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앞으로는 어떤 재건축 현장에서라도 원칙과 공정한 룰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일반 조합원들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이 방송한다고 저한테 생기는 것도 없고 이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거. 제가 좋아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뭐 법률 지식 뭐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뭐 법조문 원문 몇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 내용들도 보고 근데 이 정관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면은 정관 내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내용들만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정관 통과시키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진짜 뒤집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놀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관 만들 적에 정관 내용 다 보고 그러고서 동의하셔야지 그냥 거수기 역할하러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가서 내 이권 챙기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조합장과 조합 임원, 감사, 총무, 뭐 대의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정직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낸다면은 정비업체에서 섣불리 섣부른 짓을 못하고 또 그다음에 정비업체와 그다음에 시공업체 이 사이에도 커넥션이 물려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정비업체는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과 연관된 시공업체를 갖다가 거기다 심어놓고 가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거를 조합장과 조합원, 임원, 대의원 그리고 조합원들이 합심해가지고 자유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업체 찾아내가지고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조합원들이 얻는 이득이 많은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런 걸 놓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올바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미 다 다수의 입장에 돌아선 사람들이 아이씨 공사기간만 지연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저런 방해꾼이 나타났다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진정하게 방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인가를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조합원들의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및 빈집 및 소규모 재건축 특례법 법 조항 규정 중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동의서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은 득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조합 결정 사항에서 의견결은 없게 된다라고 이거 제가 법조항에서 봤는지 아니면은 정관에서 봤는지 제가 봤거든요.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법조항에서 봤는지 하여튼 정관에서 봤는지 법조항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하여튼 분명히 이런 규정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설립 이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조합이 딱 설립되잖아요. 조합이 설립되면은 그때부터 조합에서 그 사람한테 최고를 합니다. 최고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증명 있죠. 이걸 이제 보통 법률 용어로 최고라 그래요. 최고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내고 3번 이상 보내게 돼 있어요. 형식적인 거죠. 그러고도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법의 공법에 따라서 공탁하고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 들어가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조합에서 소유권 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청산금 평가한 청산금으로 청산금 공탁 걸어놓고 이 사람은 소유권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다시 재판해도
이건 사법이 아니거든요. 공법이거든요. 보통 그 사법보다 공법은 굉장히 무서워요. 판사님들도 법에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판사 개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보다는 그 강력한 공법 내용에 따라서 판결하는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99.99% 공법에 따라서 피고는 진다고 봐도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여기서 끝까지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버팅기다가 조합 설립되고 나면은 예, 알았습니다. 조합은 되겠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그때 가서 그때 되면 많이 올라 있죠. 벌써 조합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팔면 됩니다. 그때 팔면 이득 보는 거고. 근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조합 설립전까지 동의서 내가지고 정식 그 임원이 거기 가가지고 조합 그 총회에 가서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장 뽑을 때 권리 행사도 하고 임원 뽑을 때 권리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시공업자 하는지 거기도 참여해가지고 내 권리 내 주장을 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지 왜 동의서 하는데 반대 끝까지 하고 그거 정말 제가 봤을 적에는 저는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서 제출하는 거는 협조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 세 개 업체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불리한 내용을 다 빼놓고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얘기만 전화나 문자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적에 저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왔고 제가 알고 있는 그쪽에 이제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사무실에 자주 놀러 와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사무실에서 다 얘기해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이거 저 동의하는 사람은 회의에도 참석 못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거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설명을 잘 해야지 그냥 그렇게 겁만 줄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설득을 잘해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동의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당신 이거 안 하면 이런 불이익을 받는 그런 걸 강조한다는 거는 주객이 약간 그런 여기 뒤에 나오죠. 이거는 주객이 전돈된 잘못된 행위입니다. 어떻게든 소유권자에게 설명과 설득을 잘하여 함께 갈 생각으로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런 협박성 문자나 전화는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재건축에 대해 주민 소유권자들의 그들의 전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투명성과 성실함으로 인해 같이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려는 기본 생각들보다는 업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구상했다가 또 다른 경쟁자들이 생겨나니까 뒤로 조금 물러나 사업 수익성 내용을 상향 수정하는 어설픔에 일전에 배포했던 그들의 홍보지를 갖다 놓고 나중 거와 상대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그대로 그런 장난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이 워낙 좋고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무지하니까 자기들 공사 시행과 공사하면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죄다가 발표를 안 했어요. 보면은 그때 제가 봤거든요.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상가 같은 거 거의 제가 언급 안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상권 좋아서 상가 만들면 상가에서 수익이 상당히 나오는 곳이거든요. 보면은 그런 거 다 누락시켰다가 경쟁자가 나타나 가지고 경쟁자가 얘기하니까 그때서 얘가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싶으니까 다시 우리는 그거보다 더 싸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물론 이런 게 그 동네의 입주민들 조합원들로서는 상당히 운이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경쟁자끼리 서로 싸워가면서 자기들의 숨겨놓은 이익을 갖다 다 오픈하기 시작했으니까 재건축 사업 추진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고 그들이 싸우는 걸 잘 지켜보시면은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재건축하는 거 6개월 넣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손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전까지 동의도 하고 다 좋은데
총회에는 꼭 참석하셔가지고 총회 2번, 3번, 4번 하더라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여러 번 이건 챙기셔야지 그 추진하는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고 빨리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 부하 내동하는 거에서 같이 넘어가가지고 그 쉽사리 좀 욕심이 있는 사람들 조합장이나 무슨 뭐 임원 이런 거 다 선출해서 뽑아놓고 나면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주권 자기들의 그 주인 행사를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이권을 시행시공업자 자신들의 주머니로 잔뜩 챙기려다가 경쟁자들이 나타나 내용이 오픈되니까 오히려 나중에 나타난 사람 그 업체들보다 더 낮춘다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잘해야지. 처음에 다 숨겨놓고 아마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그때 거기 뭐 평당 630만 원인가 공사비 잡아놨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게 뭐 400 몇십만 원으로 내려온가 하던 430만 원인가 얼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뭐 차이 나서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거예요. 벌써 한 30% 이상 공사비가 더 잡아놨던 거죠. 그래 놓는데 뒤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나서 뺏기게 생겼으니까 더 내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충우돌하는 게 저한테 정보를 가져다 주시는 분에 의해서 제가 다 포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여기서 그 업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고 그래서 뭐 와가지고 저한테 따지신다면은 뭐 모르겠는데 뭐 그분들이 따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신이 있다면 좀 더 투명하고 일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방송하면서 이 사업 저것들을 방해하고 있지 않거든요. 잘 되라고 제가 밀어드리고 있는 거고 다 동의하라고 밀어드리고 투명하게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태클 들어오는 거도 안 들으시겠죠. 네. 또 혼자 이야기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은 입주민들의 잔치이지 정비사업자 및 시공업자의 잔치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한 전달 사항입니다. 만일 주도적으로 시행 및 시공을 하겠다는 업자가 있다면 동의서 진고의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소유권자 입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의 상세한 설명 위주의 수익성 내용을 인식시켜주고 서두에도 말했지만 지킬 수 있는 내용들만 제시하고 건축심의회 심의 통과를 빌미로 장밋빛 공약 남발하여 공원 소유권자들을 기만하면 안되며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범주 위주의 내용들만 말해야 합니다. 보니까 다들 보면은 그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설계도를 이제 가설계도를 그리고 그 가설계도에 의해서 이제 그 본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이제 시청에 가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심의위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 심의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거를 통과해서 잘릴 부분 잘리고 갈 사람 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기들이 처음에 내놨던 그 처음에 계획안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용적률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거기다 다 써놨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들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부천시 건축 조례가 최고 용적률이 230%인데 뭐 몇 가지 이런 것들을 더 하게 되면은 25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해놨거든요. 보면은 그래 놓고 이 내용은 수익성까지 다 계산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 통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건축심의위원회 통과하지 않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수익 이런 것들을 해주고 이게 만약에 건축위원회 통과할 경우에 이만큼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망하지 않고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잔뜩 장밋빛으로다가 키워놓고 나서 뭐 끝에 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참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진짜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는 장난치는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보면은 그런 거 안 했고 그냥 진짜 똑같이 그 눈높이를 그 일반 조합원들 입장으로 내려와서 똑같이 건축업자는 시공업자는 시행업자는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아가는 거에 만족하고 또
그 조합원이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 보수료 받잖아요. 그 정도에 만족하시고 그리고 조합원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풍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강의를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건축은 소유권자들의 잔치입니다. 입주민 소유권자들은 동의서 제출에 마음을 쓰시지 말고 주민청회와 조합 설립 후 시행업자, 시공업자 선정해서 현재 일을 추진한 사람들이 당연히 시행업자가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죠. 이들이 당연히 시행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조합원들끼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준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서를 받아낸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 조합 설립까지 그동안 수고했다는 동정심이 아닌 냉정하고 합리적인 중지를 모아 그들이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연히 그들을 먼저 선출하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그들보다 더 능력 있고 정직성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조합장과 임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시행업체도 자유경쟁 입체를 통해 선정 및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 잘 숙지하시고 조합원 자신들의 이권을 스스로 잘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는데 제가 한 꽤 오랜 시간 떠들었네. 한 40분 떠들었나 보네요.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사줬던 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들고 저한테 와요. 보면서 이게 뭐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또 전화해서 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또 이쪽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전화 많이 걸려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제가 학원이나 재건축 학원 또는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10분짜리 15분짜리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실무적으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다가 주저리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정리해서 하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경험했던 분들은 실제로다가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분들 별로 없고, 또 다른 전문가분들은 올리는 거 보면은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올려요. 그분들이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들어봐야 정말 궁금한 것들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드는 얘기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아무튼 그 동의서 받고 이러는 것까지는 협조들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